청테이프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한변님, 그냥 변호사님 그러세요. 네, 한변님 그러면 정이 없어요. 그냥 변호사님 그러세요. 한변님, 청테이프님께서 한 변호사님 4365회 보고 궁금증 질문입니다. 좌측 통행은 뭐였고 우측 통행은 무엇인지요? 아마 10년 전쯤에 우리나라도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는데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시간 날 때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우리나라 옛날에 좌측 통행이었었죠. 초등학교 때요. 정숙. 초등학생들이 정숙을 알겠습니까? 정숙이란 이름. 여자 중에 정숙 이름 있잖아요. 네. 미숙, 정숙, 영숙. 그런데 정숙 써 있어요. 그게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좌측 통행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복도에서 서로 왼쪽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는 사람은 이렇게 가고 여기서 오는 사람은 이렇게 가고 그래서 한 군데로 가면 이렇게 서로 부딪히니까요. 그래서 좌측 통행. 그러던 것이 한 십몇 년 됐죠.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좌측 통행과 우측 통행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우측 통행이 더 안전하다고 그러죠. 예, 우측 통행이 더 안전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자동차의 진행 방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4365회를 보죠. 저 앞에 소녀랍니다. 17살 정도 돼 보이는데요. 아이고. 네, 다시요. 네. 저 앞에 소녀랍니다. 17살 정도 돼 보이는데요. 자, 여기서요. 저 소녀가 이어폰 끼고 스마트폰 보면서 가다가 방향 틀면은 피하기 매우 어렵죠. 저 소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른쪽으로 걷고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고 있죠. 우측 통행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맞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날 설명드릴 때 차를 마주보고 걸었으면 피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요.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으면 차가 이렇게 올 때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차는 우측 통행이죠. 오른쪽으로 차가 오니까 걷는 사람이 여기서 걷지 말고요. 이쪽으로 걸어갔으면은 그럼 차를 마주보고 차가 올 때 차가 나한테 가까이 오네. 그럼 옆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니 이제 좌측 통행에서 우측 통행을 바뀌었다는데 근데 왜 한 변호사는 우측 통행이 아니고 좌측 통행을 하라고 그러나 차를 마주보고 걸으면은 그건 결국 좌측 통행이거든요. 한 변호사는 좌측 통행하라고 그러고 이제는 법이 바뀌어갖고 우측 통행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가 맞나? 네, 그것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차가 안 다니는 곳에서는 우측 통행입니다. 차 안 다니는 곳 어디죠? 보도, 인도요. 그리고 또 지하철 통로, 또 학교 복도, 또 쇼핑몰, 또 차가 안 다니는 곳, 차가 없는 곳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통로요. 환승할 때 한참 걸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빨간불 딱 돼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동그라미 녹색으로 돼 있습니다. 즉 우측 통행하라는 겁니다. 차가 없을 때는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같이 다니는 곳에서는 차를 마주보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피할 수 있으니까요. 뒤에서 차를 등지고 가면 운전자가 잠깐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는 사람 못 보고 들이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죠. 이 길 가장자리 구역선을 걷고 있는데 뒤에서 못 보고 빵 때렸을 때 왜 등지고 걸었습니까? 차를 마주보고 걸었어야죠 하면서 설령 상대차가 음주운전이었다 하더라도 등지고 걸은 그 자체를 10%로 봅니다. 깜짝 놀라셨죠? 내가 마주 봤으면 차가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걸 보고 피할 수 있다는 거죠. 시골길은 논두랑 같은 데로 그쪽 피할 수 있어요. 차가 오면은 내가 피하는데도 쫓아왔고 날 때렸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이 없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길이 가장내리구역 무진장 넓어요. 여기 흰색 선이 있는데 흰색 선 있고 이쪽에 한 1.5m 정도 공간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그 흙길, 흙하고 자갈도 있고 그다음에 풀도 있고 이 완전히 끝으로 가는데 거기까지 돌진해갖고 옆으로 완전히 와서 날 때렸으면 그럴 때 예외적으로 100대 0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걸어요. 거기 가면은 울퉁불퉁해서 안 걷고 아스팔트에 흰색 선 있는 그쪽을 걷습니다. 거기는 차가 거기까지 올 수 있어요. 원래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차 없을 때는 우측 통행이고요. 사람, 보행자, 차가 있을 때는 차를 마주 보고 씁니다. 어디에 그렇게 돼 있을까요? 한 변호사가 그냥 생각으로 얘기한 걸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법에 다 나옵니다. 당연한 얘기는 법에 있어요. 어디에 나올까요?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보행자 살펴보겠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방법 8조에 나오네요. 8조. 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될 때는 보도를 걸어야 되죠. 차는 차도로, 보행자는 보도로. 그것을 보행자로 우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 인자를 써서 인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확히 법률적으로는 보도가 맞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을 때는 보도로 걸어야 된다. 다만 차도를 건너갈 때, 횡단보도로 건너갈 때 그때는 차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인도가 공사해서 막혀있을 때는 그런 부득이하게 차도로 다닐 수도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보행자는 보차도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아까 보신 거기 이면도로요. 보도가 따로 없잖아요. 보도가 따로 없고 차도 다니고 사람 다니고 그리고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 있고 보차도 구분이 돼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된다. 차를 마주보고 길 가장자리 쪽으로 걸어야 된다. 즉 가운데는 차가 가야 되니까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양방 통행일 때는 마주보고 걸을 수 있지만은 일방 통행일 때는 어디를 마주봐야 돼요? 일방 통행일 때 마주본다? 그럼 뒤로 걸을 수밖에 없어. 뒤로. 그래서 일방 통행인 곳은 예외로 한다. 왜냐하면 차가 오른쪽으로 돌 수 있고 왼쪽으로 돌 수 있으니까. 사망에 보행자는 보도에서는 우측 통행을 원칙을 한다. 바로 이겁니다. 보도에서, 즉 보도는 차가 안 다니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 보도에서의 우측 통행을 지하철 통로에서도 쇼핑몰에서도 학교 복도에서도 사람들이 다니는 곳, 차는 안 다니고 보행자만 다니는 곳을 우측 통행으로 딱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대 막 엉켜갖고 엉망되지 말라고. 성대이프님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도에서 우측 통행 안 하더라도 거긴 뭐 좀 걸쩍거리기만 하고 사고는 안 나요. 보차도 구분 없는 시골길, 이면도로 이런 곳에서 차를 마주보고 걸어야 그래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척 중요한 얘기입니다.